이강윤의 오늘 계속해서 국제 뉴스를 짚어봅니다. 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네, 네네. 조금 작은데 괜찮습니다. 아, 작다고요? 조금 크게 말씀드리죠. 홍콩 시위가 다시 정부 측의 양보 이런 걸로 조금 가다듬어 가는 것 같더니 어제 오늘 다시 굉장히 격화됐고 경찰이 또 강력한 진압으로 나서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급전되더군요. 어땠습니까, 상황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굉장히 크게 시위가 있었죠. 네. 아주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큰 시위였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홍콩 정부 특히 이제 그 중국 입장이 이제 좀 그 뒤로 물러서는 듯한 이런 입장을 보여주면서 시위가 좀 잦아드는 듯 했었습니다. 계속 네. 물론 있어 왔긴 했지만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계속 이어지더니 그 지난 주말이었죠. 토요일 같은 경우에 다시 1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과거 지난달에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10만 명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홍콩에서 1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는 거는 여전히 굉장한 인파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15일 15일이 오늘이죠. 그 네. 6만 명이 다시 쏟아져 내려오면서 네. 그 소수 인원이지만은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소수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격렬해지고 또 경찰과 그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좀 폭력 양상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역시 그 부상자도 나오고 그 당분간 이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 좀 장기화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캐리 람 홍콩 장관이 송환법은 죽었다. 그러면서 유보가 아니고 완전 폐기시키겠다. 이랬는데도 시위가 종식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 달리 있습니까? 그 송환법은 죽었다. 이 표현 이게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그 홍콩 시민들에게는 완전한 완전히 그냥 폐기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말해서 캐릴람 장관의 애매한 태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보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보류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년까지 보류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자연 폐기된 것 아니냐? 내년으로 이제 미뤄지면 결국 내년 7월인데 그렇게 네. 되면은 폐기가 된다는 이야기다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 근데 한 번도 폐기하겠다는 정확한 말은 하질 않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홍콩 시민들에게는 결국 이게 시간기를 끌기 전략이다. 그러니까는 시위대 입장에서도 완전히 그 약속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를 계속하기도 뭐하고 중단하기도 뭐하는 그러니까 좀 김 빼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 모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호한 표현을 씀으로써 시위대의 전열을 약화시키고 송환법은 완전히 죽이지는 않은 채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이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죽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 다시 이제 재생시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근본적으로 홍콩 주민들에게는 그 홍콩의 미래 이것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그 불안감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그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불씨를 남기는지 또는 그게 정치적 노림수인지 이것은 조금 더 지나봐야 드러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런 와중에 영국과 중국 간에 맺었던 홍콩 반환 협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네. 이거 역시도 서로 해석이 달라서입니까? 이게 뭐 반환 협정을 가지고 문구를 달리 해석할 그런 여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그 모든 협정이 결국은
그 협정 이상의 그 뭐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 헌법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또 그 문구 가지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84년도에 체결이 돼 가지고 영국과 중국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97년도에 홍콩을 특별 행정구역으로 인제 설치를 해서 예. 다시 말해서 인제 그 중국은 중국이지만 그 체제 특히 자본주의 의 홍콩의 역사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50년간은 그 홍콩 그 제도, 체제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인제 협의가 된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제 이것에 대해서 영국은 지금 현재의 홍콩 사태를 놓고도 그러니까는 50년 동안의 현행 제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그 태도를 보면은 전혀 그래 보이질 않는다. 음흠.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국 네. 입장에서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이건 그 계속해서 영국이 그 국권에 대한 침해다. 이거는 이미 그 두 나라 사이에서 협약은 역사적인 문헌으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그 협정 그 자체를 놓고도 아주 시각차가 근본적으로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데서도 그 주요한 그리고 역사적인 협정에서도 시각차가 생길 수 있고 다시 재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제가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공부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나저나 홍콩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에는 미국 변수도 좀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잘 네, 이해가 그렇죠. 안 되는데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미국의 현재의 그 트럼프 시대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 이런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물론 미국 전통에서 개입주의 그리고 고립주의 두 전통이 있어 네.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트럼피즘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영향이 없으면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음흠. 이런 고립주의가 현재의 그 아시아 안보론 이것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사실 동아시아의 미국의 정책, 그다음에 서아시아의 정책, 그다음에 동아시아 내부에서도 그 한반도, 그다음에 홍콩이라든가 중화권 이런 것들이 사실 일관된 어떤 미국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국제적인 정세 분석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미국의 트럼프인지 현재 미국이 그 트럼프 시대의 미국인지 아니면 미국의 그 전통적인 입장이 그렇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아직 불명확한 상태에서 결국은 미중 관계의 변수로 홍콩의 문제도 전락할 그럴 우려도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민중의 시선이 이제 점점 권력이 되어가는 지금인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그 방향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앞으로 홍콩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환 전이나 반환 후나 홍콩은 여전히 뉴스의 중심이고 세계 정치 경제에서 일정한 지분과 함께 분명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즘이군요. 네, 지금까지 국제문제 격화되는 홍콩 시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임상훈 소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로는 경제 전쟁이라고들 하고 큰일 났다고들 합니다. 일치된 단결을 말하면서 그러나 실제 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12척으로 나라를 구했는데 문재인은 세월호 단 한 척으로 자기 뜻을 이뤘다. 어느 독자가 남긴 댓글을 그냥 가져와서 소개만 했다고 발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을 대표했고 그 전에는 사법
정의, 거악 척결을 모토로 내건 검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남의 댓글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분노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지만 저런 사람이 공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것도 참 우습기 짝이 없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 말을 소개하자마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르르 하고 웃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한일 경제 국면에 대해서 일치된 행동,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코미디이자 이 무슨 해프닝입니까? 집안이 가난해지면 현명한 며느리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거나 힘들어지면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AI가 발전하고 로봇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대체한다고 해도, 그런 미래 사회가 된다고 해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가치관이자 삶의 진리,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7월 15일 이강윤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다운로드해서 봐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